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078명이 들어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자, 랑맨TV님, 쫓겨나서 왔습니다. 단디라고 하셨네요. 아, 랑맨TV님 요새 지금, 쫓겨나셨어요? 예,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예, 랑맨TV님, 네, 오셨군요. 네. 자, 케코님이시죠? 장용진 TV 재밌다, 매우 유익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 탈당설 진위 확인입니다. 낭설인가, 사실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탈당설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낭설일까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이낙연 탈당설이 나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낙연이 정계 복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이 며칠 전에 벌써 이달 초입니다. 5월 초쯤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뭐 북 콘서트도 하고 이러는데 뭐 미국 돌고 있고요. 뭐 독일도 갔다 오고 뭐 그런데요. 자, 이거를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낙연 복귀하겠구나. 정계 복귀를 하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정계 복귀는 정계 복귀냐. 정계를 떠난 적도 없다. 예,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낙연이 이렇게 본격적인 외부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계파를 모아놓고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속내를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4월 초에 이 장의상을 당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열흘 동안 국내에 있으면서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죠.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했고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박광온의 당선입니다. 박광온이 왜 당선됐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이 들어와가지고 정리할 거 싹 정리해주고 교통정리하면서 자기 표 단속을 한 거지. 그 결과 빠르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낙연은 지금 이미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이미 나간 적도 없다. 아니, 나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한 자리 얻겠다는 거죠. 정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계 복귀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자리를 뺏겠다라는 거지. 자리로 복귀하겠다. 당대표로 돌아오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재명? 그럼 이재명 쫓아내겠네? 예, 그거예요. 정계 복귀가 아니라 당직 복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외 전략 구상편엔 이낙연, 민주당 구원투수로 복귀하나. 자, 구원투수란 게 뭐다? 예, 이재명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말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이낙연을 부추기고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 언론 상황 자체가 이낙연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언론사들 그 논조를 보세요. 이재명에 가깝게 이재명 쪽에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전부 다 이재명 적분이야. 민주당에 대해서 다 안 좋은 얘기만 써. 유일하게 민주당이 좋은 얘기 쓰는 게 뭐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낙연계 애들, 걔네들만 좋은 얘기 써주잖아. 지금 뭐다? 기레기들하고 이낙연계는 지금 한 편을 먹은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재명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낙연은 한술 더 뜨죠. 당이 혁신을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 수 있다. 협박이죠. 혁신? 자, 아까 앞에서 비명계, 소위 말해서 수박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게 뭐다? 당혁신위. 당혁신위인데 전권을 가진 당혁신위를 만들자. 근데 이낙연은 뭐라고? 혁신 못하면 외부 충격 생긴다. 뭐예요? 나한테 혁신이 맡겨. 즉 당권을 나한테 넘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벌써 이재명 목조르기를 이재명을 내쫓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야. 이재명 넌 나가. 이낙연이 차지할 거야 그 자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상치 않은 민주당. 예, 심상치 않아요. 즉 이낙연이 당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쿠데타 음모를 숨기지도 않아요. 공공연히 나 쿠데타 일으킬 거야. 쿠데타 일어나서 쫓겨날래? 아니면 그냥 물러날래?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 그러면 당 혁신부터 그래. 당 혁신 할게. 뭐? 대의원제 없애야지. 니들이 말하는 당 혁신 뭐다? 이재명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낙연은요, 사실 이런 행동을 몇 달 전부터 해왔습니다. 미국에 가 있을 때부터 계속 이낙연계 싱크탱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극단적으로는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역대 가장 못된 팬덤이 뭐였다? 개딸? 웃기고 있네. 민주당에서 제일 못된 팬덤은 이낙연 팬덤이었어. 소위 말하는 도깨비들인가 문파라고 운운하는 걔네들이었죠. 제일 악질적이었어요, 그들이. 강성, 훌리건,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개딸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왜 강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문파인지 도깨비인지 걔네들이 워낙에 세게 공격을 하니까 참다가 거기에 대응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도깨비인지 문파인지 졌잖아.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온갖 수단과 공작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민주당 전선에 서 있는 그런 수구 언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친윤석열, 친검찰 언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재명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민주당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적어도 검찰보다는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팔이 안으로 좀 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낙연계 사람들은 팔이 바깥쪽으로, 특히 검찰 쪽으로 꺾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결과 검찰로부터 딱히 우호적으로 검찰이 크게 봐주는 것 같지도 않던데 이 서른 당하는 거 보세요. 이정근 씨 당하는 거 보세요. 검찰은 친명계나 친낙계나 다 지들의 적으로 봐. 검찰이 왜 이낙연을 지금 슬슬 봐주고 부추기는 줄 아세요? 제일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재명하고 싸우려니까 아무래도 버겁거든. 응? 쉽게 말해서 한동훈이 이재명하고 싸우려니까 아무래도 버겁거든. 그런데 이낙연은 만만하겠거든. 그러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왜 조국을 내쫓았어요? 왜 쳤어요? 만만한 이낙연을 앞세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 왜 조국을 친 게 이낙연이다.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칩시다. 하지만 이낙연은 조국이 당할 때 방조범이에요. 그죠? 검찰이 그 칼춤을 추는데 제지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상 칼춤을 허용해 준 겁니다. 방조범 맞아요. 공범일 수도 있고. 저 검찰은 왜 그랬겠어? 이낙연이 제일 만만하거든. 그거였던 겁니다. 설령 이낙연이 대선에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지. 이낙연은 지대를 안 건드릴 거니까. 왜? 서울대 법대거든. 그러니까 그 엘리트 의식이 쩌들어 있는 자들은 지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검사가 지 친구인지 동료인지한테 핀잔을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승진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출신 검사가 친구 서울대 출신 검사한테 뭐라 그랬다? 야, 니는 서울대면서 경희대 밑에 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냐?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민주당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놓고 이재명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새끼들이 있대. 이들은요 당이 다르고 지금 섞여 있는 곳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한 뿌리 한 몸통인 거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몰아내긴 거예요. 지들 볼 때는 이재명이 진짜 꼴배기 싫은 거지. 도대체 뭐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뚝딱뚝딱 들어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야, 내 그 꼴은 못 봐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이재명 찍을 바에는 내가 윤석열 찍겠다고 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낙연 지지자의 절반 정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간단해요. 그들은 엘리트 의식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 여하튼 지금 상황을 참 정리해 볼게요. 자, 신경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초에 광주에서 심포지움을 열어놓고서 대놓고 호남 쪽의 민심을 자극하려고, 호남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발언을 마구 떠들어댔어요. 자, 그리고 윤건영은 뭐라 그랬다? 전권혁신위원회야말로 이재명을 살리는 카드,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뭡니까? 호남 민심을 자극하겠다. 그리고 내가들이 뭘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표라든지 중간 단계라든지 한편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엄청난 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론전까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 호남 쪽의 언론사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안이 되나? 아니, 어떻게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안이 됩니까? 자,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말한다? 이낙연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도 있더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낙연계는요, 지금 이재명을 내쫓는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화했어요. 그 전까지 물밑에서 쭉 작전을 짜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작전 공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권 탈취 작전, 쿠데타에 들어간 겁니다. 쿠데타를 들어가면서 이들이 내건 명분이 뭐다? 혁신이라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걸 내걸면서 뭘 한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라.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지 혁신이 되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모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혁신위에 전권을 넘겨라.
그 다음에 그 혁신위원장은 누구? 이낙연. 요 케이스를 쭉 밟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지금 쿠데타의 핵심은 뭐? 전권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죠. 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항을 해서 지금 대의원제 폐지를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자, 대의원제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혁신위원회가 될 것이냐. 자,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과 이낙연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민주당의 앞으로 향후 수년간을 좌우하는 고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진다면 어떻게 될까?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부터는 혼란이에요. 왜?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그 권리당원은요. 20%가 안 된다는 게 이미 확인된 바 있죠. 77.77%가 이재명 지지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여전히 이재명 지지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낙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낙연이 억지를 써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위원회를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굴러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짜 그때부터 본격적인 내홍이 시작될 거예요. 아마 민주당사 앞에 매일같이 집회 시위가 열리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이 이기기는 어렵다. 아니, 권리당원들, 기본 당원과 지지자들 기본 정서, 베이스에 깔린 게 이낙연은 도저히 안 되겠어. 라는 거. 지금까지 몇 달을 두고 봤는데 도저히 쟤는 안 되겠어. 라는 심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원욱이 또 설치는 장면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예요. 혁신위원회 망할 겁니다. 아마도 대의원제가 폐지가 되고 혁신위원회는 개나 줘버려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때죠. 바로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뭐다? 이낙연 탈당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권혁신위원회를 장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몰아내기로 들어갈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일단 처음에는 이재명 흔들기를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 흔들기의 최종 끝판은 뭐다? 탈당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 여의도 쪽에 막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면요. 이낙연계든 이재명계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다? 아유, 어떻게 탈당을 하니? 그 탈당은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당은 지금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한 바도 없고 고려할 이유도 없다. 아니야, 그건 그 말도 안 돼. 낭설이야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혁신정권위원회가 안 만들어진다면, 아니 혁신정권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낙연이 차지하는데 실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즉, 그 상황이 된다면 친낙계들이 탈당하겠구나 라는 거는 다들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다? 대의원제 폐지. 혁신위원회 장악에 실패하고 대의원제가 폐지되면은 친낙계들은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왜? 공천을 못 받을 건데? 그러면 지들이 출마를 하려면 어떻게? 당을 딴 살림 차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있죠. 이분이 아마 곽상원 변호사, 곽상원 변호사 다들 알고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지금
서울 종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낙연은 분명히 종로에서 다시 출마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호남 어디로 가겠지. 근데 호남으로 가면은 그런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야, 당대표씩이나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제일 만만한 데를 골라가냐? 라고 비난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종로로 가겠지. 근데 종로에 누가 있다? 곽상원 변호사가 있어요. 곽상원 변호사 그 자리에 안 내놓을 겁니다. 적어도 이낙연한테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낙연은 입장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 상황은 어떻게 보자면 대의원 제도의 폐지하고 맞물리게 될지 모릅니다. 전권혁신위원회 이것이 실패하는 것과 맞물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에서 하나 더 있죠. 3선 금지. 한 지역구에서 3선을 못하게 만드는 이게 당원이 이번에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요. 자, 이것까지 다 세트가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신나게는 있을 수가 없어.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이낙연 종로로 나와야 되는데 곽상원 변호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의 사위야. 그 사람을 주저앉히고 지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안 돼요, 그거. 진짜로 이낙연 두들겨, 진짜 친노한테 두들겨 맞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뭐다? 나가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낙연이 탈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망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 낭설이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의원제가 폐지되고 이 혁신위원회 장악에 실패한다면 그리고 3선 이상 금지 요게 요 세 가지가 딱 마련되면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는 겁니다. 결국에 명락대전 이재명 대 이낙연의 전면전의 승패는 여기서 갈린다는 거죠. 자, 사문난정님 이미 호남은 학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호남에서 이낙연 찍어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낙연 쪽에서 호남을 이용해 먹고 싶어 해요. 자꾸 이렇게 간질간질 긁으려고 해.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자, 이낙연 쪽이 결국에는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33.9%가 이재명에 대안이 없다. 이낙연은 17.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과 그다음에 여당 지지자, 국힘당 지지자들께 다 합쳐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에 대안이 없다. 이낙연이라고 한 사람은 반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김동연이 더 많이 나왔대. 자, 이렇게 되면 뭘 말한다? 이낙연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호남표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호남 쪽에서 이낙연 지지세가 더 낮게 나와요. 차라리 김동연이 낫다고 나온대. 김동연이 정말 다크호스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이미 호남 쪽에서도 이낙연을 버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낙연의 지금 이런 기도는 쿠데타 기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거라는 거죠. 쿠데타 실패하면 어찌 돼? 군바리들이 쿠데타에 실패하면 어찌 합니까? 외국으로 망명 나가지. 나가겠네. 그런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양병모님 무슨 명락대전입니까? 라고 하셨고요. 예. 민님 낙엽이 쫓아내는 게 혁신이지요 하셨고요. 생즉생님 동일지역 3선 금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플레이어님 호남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나? 그럼요. 아니 제가 뭐 여기저기 좀 확인해 본 바로는 호남 분들이
그 뭐 이낙연을 지지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절대 못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절대 이낙연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하면은 절대 못 찍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낙연이 싫어서가 아닌데 이낙연이 대안은 안 될 것 같아. 개혁 못할 것 같아. 왜? 개혁을 못할 것 같아. 이낙연이 대안이 안 되는 이유는 개혁을 못할 것 같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남 쪽의 민심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낙연은 어떻게든 간에 호남 쪽을 자극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이낙연 쪽이 자꾸 호남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이게 또 대의원제하고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호남 쪽의 대의원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대의원들만 보면은 자기들이 민심을 장악하고 있다. 호남 민심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얘들이 대의원만 보면은 빵빵하거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딴 데는 몰라도요. 이 호남 쪽의 대의원들은 꽤 정치의식도 높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경력이 쌓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각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천사님, 이낙연 호남에서도 비호감. 예, 맞아요. 바닥 민심하고요. 그 대의원 민심하고 틀려요. 그 점에서 이낙연계에서 자꾸 이렇게 아니다 하는데도 자신들이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대성님, 김동연도 이재명 후광이 없었다면 도지사 안 됐죠. 그럼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